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8권 242페이지부터입니다. 청류 242페이지입니다. 저자 니케타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는 황금 같은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9월 1일 환희에 찬 대합창 소리가 도쿄 료쿄쿠에 위치한 니시다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나노마치의 새로운 학회 본부가 이날 낙성되어 그것을 기념하는 제26회 본부총회가 오전 9시 반부터 개최되었다. 이 신본부동을 신원지로 하여 본문의 시대의 본격적인 광선유포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전국에서 달려온 동지들은 새로운 본부가 낙성된 기쁨을 가슴에 안고 즐거운 마음으로 광포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맹세했다.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신이치는 니타 스법수를 만났을 때 야마모토 선생, 이제 광선유포입니다. 지금이 광선유포예요. 라고 기뻐하면서 이야기했던 일을 전했다. 그리고 은사인 도다 조세이와 맹세했던 해완 300만 세대 달성과 동양 광포의 길을 열겠다는 목표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선언했다. 사실 학회는 해원이 360만 세대를 넘어섰으며 도다가 행복의 빛을 보내고자 심혈을 기울여왔던 아시아에도 7개의 지부가 탄생하여 광선유포의 기반은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신이치는 일본의 모든 민중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매듭지었다. 여러분이 신심제일의 실천으로 큰 공덕을 받으며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저의 염원입니다. 또 간부 여러분은 후배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가 크게 발전했다고 하여 만심에 찬다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더욱 조심하여 어디까지나 서민의 편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그리고 즐겁게 전진해 갑시다. 환희에 찬 본부총회가 끝난 후 오후 1시 반부터는 시나노마치에 세워진 신본부동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새로운 본부는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새하얀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본부동은 대지 면적 1360평방미터, 건평 950평방미터, 연면적 3842평방미터의 당당한 4층 건물의 지하 1층으로 지어진 큰 건물이다. 콘크리트 표면에 잘게 부순 대리석을 붙인 벽, 비스듬한 기둥의 힘찬 선이 실실적이면서도 강건한 중량감과 장엄함을 느끼게 했다. 햇빛을 받아 빛나는 신본부동을 올려다보는 동지들의 눈동자는 밝게 빛났으며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침내 이곳에서 새로운 광선유포의 거대한 물결이 일게 된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설레었다. 야마토 신이시는 신본부동 낙성을 기뻐하는 사랑스러운 동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흐뭇했다. 생각해보면 도다 조세이가 1945년 7월 3일에 추록하여 학회 재건에 착수한 이후 8년 동안 학회가 독자적으로 소유했던 본부 건물은 없었다. 처음에는 도쿄 니시간다에 있던 도다의 회사 2층을 학회 본부로 이용해왔다. 이 본부에서 도다의 법학연 강의가 있었으며 기념할 만한 남녀 청년부 결성식도 개최되었다. 그리고 대법 홍통 자절 광선 유포 대원 성취의 창가학회 상주 본전임을 처음으로 안치한 것도 이 본부였다. 또 이곳에서 75만 세대의 달성을 목표로 했던 저 유명한 절복 대행진이 시작되기도 했다. 그동안의 측근 간부가 본부를 건설하자고 제안은 했었지만 도다는 잘라 말했다. 건물 같은 것은 필요 없다. 형식이 아닌가. 내가 있는 곳이 본부다. 그러나 본부 건물이 필요하다고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은 바로 도다 자신이었다. 니시간다의 본부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이 2개 정도밖에 없으며 게다가 몹시 좁았다. 회합에 참석하거나 지도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골목길까지 길게 늘어서는 일도 자주 있었다. 도다는 그런 회원들이 안타까워 견딜 수 없었다. 하물며 비가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본부를 세우려면 도다 혼자만의 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회원들에게 자금을 모금할 수밖에 없다. 당시 대부분의 동지들은 끼니를 이어가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회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본부 건물을 뒤로 미루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 도다는 신이치와 단둘이 있을 때면 자주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신이치,
언젠가 훌륭한 본부를 세우도록 하자. 학회도 빌딩을 짓고 싶구나. 본부 건설 계획이 마침내 구체화된 것은 1952년 여름이었다. 이에 당시 학회본부와 가까운 신주쿠구 시나노마치 25번지에 1402.5평방미터의 건설 부지를 구입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계획하려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이 계획은 좌절되고 만다. 눈바람으로 파손된 총본산의 5층탑을 수복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다는 총본산을 정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5중탑을 수복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리고 총본산 5중탑을 수복하고 나자 학회본부를 건설하기 위해 준비돼 두었던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3년 본부를 건설하기 위해 구입했던 토지를 매각하는 한편 시나노마치 32번지에 있는 건축 면적 683.21평방미터의 낡은 양옥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개조하여 본부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해 11월 학회본부는 시나노마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후 9년 동안 이 건물을 광선유포의 본진으로 하여 많은 제자들이 회장인 도다 조세이의 훈도를 받아왔다. 실로 인재 육성의 도량이었다. 또 도다가 서가한 후 야마모토 신이치의 회장 추대식이 거행된 곳도 이구 본부였다. 본부를 개축하는 일은 도다가 살아있을 때부터 시급한 현안으로 여겨왔지만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하고 광선유포가 진전되면서 회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자 개축은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신본부동 건설을 결단하게 된 것이다. 학회본부의 상주 본전님이 안치되어 있는 바로 아랫부분의 기초 콘크리트에는 인도 겐지지 강의 돌이나 이집트의 돌 등 세계 42개국에서 가져온 돌이 매장되어 있었다. 이것은 신이치가 해외를 방문했을 때 채취해온 돌들로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매장하는 것이다. 신본부동 지하실에는 기계실, 전기실, 식당, 창고 등이 있으며 1층 로비, 사무실, 응접실로 이루어져 있다.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응접실 외 각 부서의 방이 있다. 3층에는 대강당과 회장실 등이 있고 4층에는 대회의실이 있다. 낙성식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동지들의 기쁨이 넘치는 근행과 창제 속에서 신씨는 이 신본부동을 중심으로 세계 광선유포를 향한 지휘를 힘닿는 한 반드시 해내겠다고 결의했다. 낙성식에서 신씨는 이렇게 인사했다. 마키구치 선생님이 신심을 시작하여 광선유포의 깃발을 내거신 이래 35년 만에 처음으로 학회도 본부다운 본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본부는 광선유포의 법성입니다. 민중구제를 위해 싸우는 용자들의 성입니다. 이 건물에는 각 부서의 방도 있습니다. 각 부서의 방도 있습니다만 모두 강포를 위해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모두가 자신이야말로 광포의 책임자라는 자각으로 당당히 지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동지들의 얼굴은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반사되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낙선식이 끝나고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이 열렸다. 신이치가 감사 인사를 하러 다니자 내빈들은 새로운 학회본부에 대한 감상을 제각기 이야기했다. 웅대함과 청초함을 겸비한 건물이군요. 군함 같은 강인함이 있습니다. 내빈들 중에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쁘신 때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인 야마모토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께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치는 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 협력할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의해 주십시오. 신씨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머리를 깊이 숙였다. 이웃에 온 내빈들은 신씨의 인사가 너무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지역 강포를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관 주변에 사는 이웃을 배려하는 일이다. 학회관이 세워지면 지역사회도 번영하여 안심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비로소 사회의 뿌리를 내린 운동을 전개해 갈 수 있다. 축하연은 환희 속에서 그 막을 내렸다. 학회는 이 새로운 본부를 중심으로 강포의 대회전을 개시하여 이듬해 4월 2일 도다 조세이의 실주기를 기점으로 용약, 본문의 시대를 향해 돌진하게 된다. 본문의 시대란 지금까지 구축해온 광선유포의 성과를 기반으로 교육, 예술,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본격적인 문화의 꽃을 피워가는 시대라 해도 좋다. 2에서 4로 이른바 불법에서 살아는 생명의 존엄이나 자비, 그리고 인간주의의 전리를 현실 사회에 전개하여 구체적으로 사회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여해가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300만 세대 달성이라는 스승인 도다와 했던 맹세를 완수해낸 야마모토 신이치가 마침내 자신이 그려온 새로운 광포의 구상을 실현하며 전진해가는 제자가 비상하는 시대이기도 했다. 이 무렵 여자부에는 새로운 파동이 일고 있었다. 대백년아 구호로 건도원의 야마모토 신이치가 여자부에게 드린다라는 제목으로 지침을 발표했다. 여자부 지침이 건도원을 통해 집약되어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자부에게 드린다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된다. 여자부는 태양과 같이 밝고 그리고 아름다워라 라는 말은 은사이신 도다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우선 언제나 여자부의 행복을 염원했던 도다의 마음을 이야기한 다음 자기 자신의 숙명에 울고 사회의 굴레 때문에 눈물을 흘려온 여성의 역사를 언급했다. 이어서 불법에서 설하는 여인 성부를 이야기하며 그것은 올바른 인생관, 생활관, 사회관을 굳건하게 확립하여 가정이나 직장, 나아가서는 사회의 행복의 가치를 창조해가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그 의의를 분명히 설했다. 그리고 이전의 여성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주변 상황에 복종하고 분동되어 불행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여자부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당당하게 진출해 가기를 염원했다. 그러한 마음의 준비로서 결코 봉건적이고 고지식한 여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디까지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며 그 성구로서 지성과 교양 그리고 정열을 지닌 최고의 근대 여성이라는 긍지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호소했다. 또 자신의 행복을 구축하면서 사회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활약해가는 여자부의 사명을 언급하며 4가지의 구체적인 나날의 시침을 제시했다. 첫째, 신행에 투철하고 교화하게 온 힘을 쏟을 것. 둘째, 여자부가 있는 곳은 언제나 밝고 자비로 감싸인 따뜻한 회합으로 만들어야 할 것. 셋째, 가정이나 직장 같은 일상생활에서는 규칙적이고 즐거운 나날을 보낼 것. 넷째, 결혼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물론 선배나 동지들에게 잘 상의하여 여자부 출신 선배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그 모범으로 삼아줄 것을 요망했다. 계속해서 말법에 와서 묘법 연화경, 묘호랭개교의 오자를 홍통하는 자는 남녀를 가리지 말지어다. 어서 1360족이라는 어문을 배독하며 묘법을 호시한 여자부야말로 대법왕의 자식이며 사자라고 호소하고 이렇게 매듭지었다. 때는 마침 제3문명을 건설하는 시기로 우리 여자부야말로 일찍이 조국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했던 저 유명한 잔다르크에게도 뒤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줄 것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바이다. 당시 일본에는 젊은 여성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을 가르치고 국가나 사회 건설을 호소하는 지도자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좋다. 그런 가운데 광선유포라는 평화로운 사회를 창조하자고 호소했다. 고도의 경제성장 시대에 접어든 일본은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지고 있었다. 소비가 늘고 레저붐도 일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자기 본위가 되어 표면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하고 정신의 뿌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신씨는 그러한 풍토를 우려했다.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삶으로는 인생의 참된 기쁨은 느낄 수 없다. 또 화려함 뒤에는 허무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자신의 인생을 장엄하게 장식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시절에 확고한 정신의 뿌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다. 신이치는 여자부가 사회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개성을 살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창조하고
참된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자부에게 드린다라는 것을 지필했다. 여자부들은 이로써 나아가야 할 명확한 지침을 얻게 되었다. 그 기쁨은 대단했다. 우리가 여성의 역사를 바꾸자. 그들은 용감하게 일어섰다. 이후 묘법의 잔다르크는 여자부들의 모토가 되었다. 그리고 자담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발랄한 청류와 같은 여자부들의 미소 띤 얼굴을 접할 수 있었다. 야마토 신이시는 이에 9월에도 계속해서 청년을 육성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도호쿠 체육대회 8일, 오사카에서 열린 동서대항 수영 경기대회 14일, 간사이 체육대회 15일, 도쿄 체육대회 21일, 전국 체육대회 22일, 전국 유도, 검도대회 30일 등 청년부의 스포츠 행사에 계속해서 참석했다. 또 그 사이 학생부의 기간지 편집위원들의 첫 회합에 참석하여 기간지 명칭을 함께 검토했으며 이윽고 학생저널이라는 명칭이 결정되었다. 이 학생저널은 후에 학원저널, 나아가 대학신보로 발전해간다.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촉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10월에 들어서자 시나노마치의 새로 진 학회본부에서 도쿄와 간토 지역의 각 본부별 지구부장회가 차례로 개최되었다. 모두를 위한 신본부동이다. 야마토 신이시는 지부를 받쳐주면서 활동의 요체이기도 한 소중한 지구부장과 지구담이 꼭 본부를 방문하여 새로운 출발을 해주기를 바랐다. 신이시는 모든 지구부장회에 참석하여 질문회를 열고 전력을 다해 참석자를 격려했다. 지금까지 지부장, 지부부인부장에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지도와 격려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구 간부를 직접 만나는 일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신이시는 마침내 지구 간부에게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강선 유포의 흐름을 만들고자 했다. 그동안 도호쿠, 홋카이도의 구시로, 무로란, 주코쿠 등 각 방면의 지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편 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도 착착 정비해갔다. 10월 15일에 간사이에서 아시아문화연구소 발족식이 있었고 18일에는 민주음악협회의 약칭 미눔의 창립기념 연주회가 도쿄 분쿄 공회당에서 열렸다. 이 미눔은 1961년 2월 신이치가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하고 버마, 지금의 미얀마를 경유하여 타이, 캄보디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구상한 것이다. 버마는 신이치의 큰형이 전사한 곳이다. 신이치는 언제나 인류가 비참한 전쟁과 결별하고 평화를 구축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왔다. 그것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은 민중과 민중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 같은 예술과 문화를 교류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신이치는 학회가 모체가 되어 음악과 예술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고자 결심했다. 이후 순회 간부들이 검토를 거듭하여 이해 8월 1일에 실시된 교육부의 제2회 전국대회석상에서 신이치는 음악과 예술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협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곧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설립을 목표로 최종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단체 명칭이나 모토, 그리고 대표이사와 임원진의 인사를 비롯해 구체적인 활동도 가닥이 잡혀갔다. 그렇게 해서 이해 10월 18일 창립기념연주회를 갖게 되었다. 오후 6시 반 음악대 대표로 구성된 시주악단이 행진곡 닻을 올려라를 웅장하게 연주하는 가운데 기념연주회는 막이 올랐다. 무대 뒤쪽에는 음표를 디자인한 미눔 마크가 걸려 있었다. 미눔 창립을 기념하는 이날 연주회에서는 합창, 앙상블, 그리고 현역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와 첼리스트의 훌륭한 연주가 차례로 소개되었다. 이어서 내빈을 대표하여 음악대학 학장이 축사를 한 뒤 미눔의 전음이사가 된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인사를 했다. 아키즈키는 우선 미눔의 정식 명칭을 민주음악협회라고 소개하고 민중을 위한 음악의 흥룡에 노력해가겠다고 발표했다. 미눔이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처음에는 민중음악협회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이치는 민주음악협회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다. 거기에는 민중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과 동시에 음악과 예술을 육성해가는 주역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키즈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다음으로 우리 민주음악협회의 슬로건을 발표하겠습니다. 널리 민중들 사이에서 건전하고 밝은 음악 운동을 일으킨다. 새로운 민중음악을 창조하여 이것을 육성한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 교류를 추진하고 아울러 일반 음악의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정서가 풍부한 민중 문화의 흥룡을 지향한다. 음악을 통해 국제 간의 문화 교류를 추진하여 세계 민중과 우위를 맺는다. 일본의 음악가를 육성하고 그 우수한 작품 및 연주를 널리 안팎으로 소개한다. 이 5가지 항목을 모토로 하여 새로운 민중음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우선 정기 연주회, 도민 콘서트 등을 활발하게 개최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다시 민중의 손에 되돌려주는 새로운 음악의 주류를 형성해 갈 결심입니다. 아키즈키에 이어 민음의 대표이사가 된 하케이 부이사장인 이즈마다 히로시가 민음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했다. 그 뒤를 이어 후지 치주악단이 경기 병서곡 등을 연주했다. 그리고 기념 연주회의 마지막은 지휘자이며 작곡가로 잘 알려진 고노에 히데마루의 지휘에 맞춰 연주한 행진곡 옛 친구가 장식했다. 연주가 끝나자 장내에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떻게 해서 민중은 민중의 새로운 음악과 문화 운동의 기수로서의 사회를 향해 출범하겠다. 이렇게 해서 민음은 민중의 새로운 음악과 문화 운동의 기수로서 사회를 향해 출범하게 되었다. 이날 참석한 많은 내빈들도 민음의 창립 취지나 모토에 크게 공감했다. 사람들은 민중음악이 넓혀지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가요나 팝송 같은 음악은 민중에게 친숙해져 있었지만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는 민중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윤을 남기려는 까닭인지 입장권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공연을 관람한다는 것은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음악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일부 특권 계층이나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야마토 신이시는 우선 클래식이나 오페라, 일본 전통음악 등 모든 음악을 민중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음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했다. 이 무렵 이미 규모가 큰 음악 감상 단체로 노동자 음악협회의 약칭 노음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것에 좌우되어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이해에는 노음에 대항하여 일경년 일본 경영자 단체연맹의 찬동으로 음악문화협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했지만 아직 그 규모는 작았다. 시인치는 노음이든 음협이든 민중을 위해 좋은 음악을 폭넓게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민음이 창립됨으로 해서 모든 민중이 최고의 음악을 접하게 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주기를 기대했다. 이날 기념 연주회가 개최되고 있을 때 시인치는 학회 본부에서 이 연주회의 성공과 민음에 대해 발전을 기원하며 제목을 부르고 있었다. 오후 10시가 넘어 창립 기념 연주회를 끝마친 이즈마다 히로시와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학회 본부로 돌아왔다. 선생님, 대성공이었습니다. 내빈들도 민음의 설립 취지에 크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또 굉장한 기대를 거는 듯했습니다. 이즈마다의 이야기를 듣고 신실은 말했다. 그렇습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아키즈키가 보고했다. 실은 대부분의 음악 관계자들은 오늘의 연주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학회가 음악이나 예술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민음을 설립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내빈 가운데 어느 분은 민음에서는 크리스마스 노래와 같은 타 종교에 관계되는 곡을 연주해서는 안 되겠지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학회는 종교의 옳고 그름에 있어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민음 역시 종교성이 있는 음악이나 예술은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즈미다가 말했다. 아키즈키 씨, 학회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종교의 고조, 천심, 정사를 엄격히 구별해왔다.
그것은 어떠한 종교를 믿는가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회원들 중에도 타 종교에 관련되는 음악을 연주한다거나 듣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종교와 음악 같은 예술은 확실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종교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토양을 일군다. 그리고 그 대지 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예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예술에 친숙해지는 것과 종교 그 자체를 믿는 것은 다르다. 종교적인 정열이 예술을 창조하는 원천이 되었다 해도 예술로서 꽃을 피웠을 때 그것은 종교의 범위를 벗어난다. 아름다운 꽃은 어떤 땅에 피어도 만인의 마음을 온화하게 해주고 매료시킨다. 그것이 미의 힘이다. 뛰어난 예술도 이와 같다. 시인 하이네는 노래했다. 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맛있는 완두콩은 만인의 것이다. 예술을 종교나 이데올로기로 색별하여 부정하는 것은 인간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하물며 불법은 생명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설하여 인간성을 개화시키는 방도를 제시한 자비의 천리다. 그러한 불법을 근거로 하는 음악 운동인 이상 인간성의 발로인 음악을 색별하고 배척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야마토 신이치의 생각이며 또한 신념이기도 했다. 신이치는 이즈마다와 아키즈키에게 말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학회원이 그러한 교조적 종교상의 신조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신봉하려는 태도인 편협한 사고방식에 빠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에 파절해야 하는 것은 종교의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일체 자유라는 것을 사회나 학회원들에게도 말해가야만 합니다. 예술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의 하인이 아닙니다. 종교의 하인도 아닙니다. 독립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내게는 민음의 음악 활동을 이용하여 포교를 한다거나 음악 애호가를 학회에 흡수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었으면 합니다. 민음을 설립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민중을 위한 음악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 문화를 창조하여 음악을 통해 세계 민중의 마음과 마음을 맺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술이나 문화 또는 평화를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던 종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오래 지속될 리 없죠. 본디 교단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할 목적이었지 본심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칠의 뿐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처음에는 찬동했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도금은 어차피 도금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화와 평화운동은 다릅니다. 진심입니다.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민중을 위해, 인류를 위해 전개하는 거대한 운동입니다. 민음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경계하며 어딘지 수상히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30년 또 40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음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심오한 의의에 틀림없이 감탄하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나는 세계의 민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민음이 있었기에 음악은 되살아났다. 민음이 있었기에 새로운 최고의 음악이 탄생했다. 민음이 있었기에 민중의 마음이 서로 맺어지고 세계가 맺어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즈미다와 아키즈키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민음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1965년 1월에는 재단법인이 되었으며 음악과 예술의 흥룡을 위해 더 크게 공헌하게 된다. 그리고 찬조 회원 130만 명이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악문화단체로 발전해 간다. 민음의 활동은 클래식, 경음악, 가요, 전통민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연주회를 개최해왔다. 또 무료로 시도민 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정서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학교 콘서트, 미래의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쿄 국제음악 콩쿨 등을 실시해왔다. 해외 문화교류에서는 1965년에 이스라엘의 피아니스트를 이듬해는 소련의 노브시비르스크 발레단을 초빙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밀라노 스칼라자 등을 초빙을 실현시켰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음악가, 무용단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등 지금까지 해외 문화 교류는 76개국에 이르고 있다. 하케를 모체로 한 믿음의 창립으로 음악과 예술이 부흥되는 봄이 도래하게 되었다.